얼마 전에 공개했던 리드롭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질문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디자인도 좋고 혁신적인 자전거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서 타보면 어떤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질문들을 벨로하우스에서 솔직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게가 8kg이라고 했는데 튜닝해서 8kg인가요? 아닙니다. 이 모델은 순정 상태 기준으로 약 8kg입니다. 보통 이 정도 무게를 들으면 튜닝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리드롭은 처음부터 경량화를 목표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프레임만 카본이 아니라 핸들바, C포스트 같은 주요 부품들까지 카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무게를 줄여놓은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가볍다는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 휠셋은 알루미늄 제품이고요. 카본 휠셋으로 변경하시면 대략 7.2kg 정도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무게를 줄이는 대신 비용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맞춰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초 만에 펼치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른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 브롬톤 같은 트라이폴드 방식은 힌지 클램프를 풀고 다시 조이고 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반면에 리드롭은 그 과정을 아예 없애버린 구조입니다. 폴딩 상태에서 자석으로 붙어 있는 부분만 가볍게 분리하시면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마지막에 원터치 레버 하나로 딸깍 잠가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게 끝인가요? 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안전성인데요. 원터치라고 해서 헐겁게 고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잠금부 안쪽에 나사산 구조가 가공되어 있어서 레버를 닫는 순간 프레임을 꽉 잡아주게 됩니다. 유격 없이 단단하게 고정이 돼요.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반접이식 제품들 옆으로 접어서 옆면을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프레임을 눌러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실제 주행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드는데요. 노면이 거칠거나 힘을 강하게 줘도 풀리거나 뒤틀리는 느낌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빠르게 접히는 것도 장점인데 타보시면 이게 이렇게 단단하다고 할 정도로 느낌이 옵니다. 자석으로만 폴딩이 유지되면 들고 다니다가 풀리지 않나요? 이 부분은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동에서는 풀릴 걱정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자석 방식의 미니벨로 중에는 들고 다니다가 폴딩이 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자석 힘이 약하거나 접촉면이 작아서 밀착이 제대로 안 되는 구조일 때 생깁니다. 리드롭은 이 부분을 꽤 신경을 써서 만든 구조인데요. 우선 자석 자체가 크고 강한 편입니다. 단순히 프레임끼리 붙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다처럼 허브 쪽에 자석이 위치해서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붙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붙을 때 느낌도 툭이 아니라 딱 하고 고정되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전거 자체가 가볍습니다. 무게가 무거우면 자석이 계속 하중을 받으면서 벌어지거나 떨어지는데요. 리드롭은 기본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자석에 걸리는 부담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동하면서 가볍게 흔들어 봐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단에서 심하게 막 흔든다든가 던지듯이 들고 이동하는 상황, 뭐 뛴다든가 이럴 때 프로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석 방식도 이제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인 이동에서는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가벼워서 들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는 쪽이 체감이 더 큽니다. 다른 미니벨로와 비교했을 때 폴딩 사이즈는 어떤가요? 일단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게 같은 16인치에서 브롬톤이라고 봅니다. 높이는 거의 비슷하고요. 체감상 약 1cm 정도 더 높은 수준입니다. 대신 폭은 눈에 띄게 더 슬림합니다.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얇아 보여요?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앞쪽입니다. 리드롭은 일반 포크가 아니라 레프티 구조
구조라서 앞휠이 완전히 포개지면서 앞바퀴와 뒷바퀴 간격 자체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었을 때 전체 실루엣이 두툼한 느낌이 아니라 납작하고 슬림한 느낌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탈착식 페달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페달 홀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도 생각보다 체감이 큰데요. 일반 자전거는 접어도 페달이 툭 튀어나와서 걸리적거리는데 리드롭은 이 부분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에는 2대 정도, SUV 차량에는요 4대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5단 기어로도 충분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도심주행과 일상 라이딩 기준에서 충분한 구성입니다. 리드롭은 단순히 단수를 줄인 게 아니라 기어비 자체를 다르게 설계한 모델입니다. 기본 구성은 45T 체인링에 9회 21T 스프라켓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9T 스프라켓인데요. 일반적인 미니벨로가 11T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고단 기어비가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16인치 305 피림에도 불구하고 평지에서 충분한 고속 영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케이던스를 크게 올리지 않으셔도 속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그런 세팅이라고 봅니다. 자, 어필 구간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최저단 21T 기준 기어비만 보면 다소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주행에서는 차체 중량이 가볍고 휠 사이즈가 작아 가속 응답성이 좋고 관성 부담이 낮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페달링은 수치보다 실제 가볍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심 경사나 완만한 어필에서는 큰 무리 없이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어의 간격인데요. 리드롭은 5단 구성 안에서 실사용 구간 위주로 기어를 사용했습니다. 불필요하게 촘촘한 단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 구조입니다. 그 결과 변속 판단이 단순해지고 실제 사용하는 기어만 집중적으로 쓰게 되며 라이딩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드롭은 단수 중심의 제품이 아니라 기어비 중심으로 설계된 모델로 작은 휠에서 고속주행과 일상적인 어필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구성입니다. 카본은 충격에 약하다고 하는데 내구성은 괜찮나요? 리드롭은 단순히 경량만을 위한 카본이 아니라 강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서 설계된 프레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본 튜빙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일반적인 경량 프레임과 달리 에어로 로드급 수준의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실제 주행에서는 힘 전달이 빠르고 프레임이 흔들리는 느낌이 적고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카본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카본은 단순히 가벼운 소재가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강성을 설계할 수 있는 소재인데요. 리드롭은 하중이 많이 걸리는 구간은 더 단단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무게를 줄이면서 경량성과 강성을 동시에 확보한 구조입니다. 가볍기만 한 카본이 아니라 주행 성능까지 고려된 고성능 카본 프레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리드롭은 제조사 기준으로 라이더와 장비 포함해서 약 100kg 수준의 하중을 기준으로 설계된 모델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 권장 수치가 아니라 프레임 구조와 소재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설계 하중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드롭의 특징은 일반적인 폴딩 자전거처럼 힌지 중심으로 하중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프레임에 가까운 하중 분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구조는 상하단 튜브로 하중이 분산되고 비틀림에 대한 저항이 높으며 반복적으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안전성이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리드롭은 하중 분산과 비틀림 강성을 동시에 확보해 100kg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프레임입니다. 키가 183인데 탈 수 있나요? 네, 충분히 탈 수 있습니다. 리드롭은 단순히 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포지션 조정의 폭이 넓은 구조가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핸들 포스트의 각도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핸들바의 형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스트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조합하면 신체 사이즈뿐만 아니라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세밀하게 포지션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183cm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안장 높이는 충분히 확보되고 핸들 거리도 세팅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실사용에서는 크게 답답한 느낌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리드롭 특성상 스포티한 로드 등 레저용 자전거의 포지션보다는 허리가 좀 더 펴지는 일상용 자전거 포지션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부담 없이 편한 자세를 선호하시면 핸들포스트 각도를 부도의 미드바를 선택하여 세팅하는 옵션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운 이지지와 유사해 보이는데 유사품인가요? 외형이나 구조를 보면 다운 이지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한 유사품으로 보시기보다는 개선된 모델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리드롭은 기존 EEGG를 개발했던 설계자분이 직접 한계점과 불편한 요소를 보완해서 만든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인 빠른 폴딩 메커니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사용에서 느껴졌던 부분들을 개선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딩 구조의 단순화 및 속도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프레임 강성 및 안전성을 보완했고, 고정 방식, 세부 요소 등을 개선했습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설계 의도와 완성도에서는 한 단계 발전된 구조에 가깝습니다. 리드롭은 단순 유사 모델이 아니라 기존 EEGG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사용 개선이 이루어진 업그레이드 성격의 자전거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현재 벨로하우스 송파점에서 실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드롭은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고 접어보고 타보는 순간 체감이 확 오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실제 무게를 들었을 때의 느낌, 그리고 빠른 폴딩을 하는 구조, 그 다음에 주행할 때 탄탄하고 경쾌한 느낌, 이런 부분은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폴딩 방식부터 포지션 세팅까지 전문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왜 이 자전거가 특별한지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리드롭은 모든 걸 다 잘하는 그 만능 자전거가 아닙니다. 대신 가볍고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전거입니다. 도심에서 자주 타고 자주 들고 자주 접고 펼쳐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장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리드롭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타보니까 리드롭은 단순히 예쁜 자전거라기보다 도심에서 정말 편하게 꺼내 타고 이동 반경을 넓혀주는 자전거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 예약 수량도 마감이 임박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너무 늦기 전에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벨로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